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예, 저도 지금 저희 학교 탑재해야 되는 영상물들을 만드느라고 2, 3회간 다른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카톡방에 모이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장비의 문제, 서로의 경험들을 좀 나누고 계신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좀 급히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한 두세 가지만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또 나머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 슬라이드쇼를 놓고 하시고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30프레임씩 매 초 이거를 몇 분짜리를 만들려면은 컴퓨터한테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작업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공유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동영상을 올려라라는 강제 사항이 없을 경우에 학생들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을 슬라이드쇼로 보라라는 사항이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원본 파일을 바로 올리게 되면은 파일의 용량도 줄어들고 렌더링 시간도 없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자료를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선생님들의 원본 파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파일 원본 자체가. 그것은 조금 아쉽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허용하고 학생들하고 공유만 됐다면 이 방법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 녹화된 슬라이드쇼를 재생을 하면서 이것을 전문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전체 캡처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렌더링 시간이 실시간 강좌 영상보다 기신 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짜리를 3시간 걸려서 렌더링 하는 것보다 30분짜리를 처음부터 슬라이드쇼를 돌려놓고 전문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해버리면 30분 실시간밖에 안 걸리게 되니까 시간을 줄이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단점은 이런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또는 사용권에 제한이 있다는 거. 네, 2-2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곰캠이나 밤디캠 같은 프로그램들은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는 시간 제한과 워터마크가 있어서 제한이 있고 오캠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라이센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째, 이 컴퓨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슬라이드쇼 녹화하면서 뭐 다른 웹 서핑을 한다. 그럼 그 장면이 녹화가 되지 이 슬라이드쇼 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그 시간 동안 안 쓰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마이크를 좀 꺼 놓으셔야 될 겁니다. 마이크를 안 꺼 놓으시면은 슬라이드쇼에 되어 있는 녹음뿐만 아니라 마이크에서 들어가는 새로운 잡음들, 주변의 TV 소리나 선생님들 말소리가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지만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해보니까요, 확실히 렌더링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장점이 있고 또 파일 용량을 되게 이런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들이 용량을 큰 걸 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작게 만들어주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이크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마이크 단자에 대해서 따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설명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방이 조용하냐, 마이크가 잘 세팅됐냐, 또는 컴퓨터 내부에 혹시 전기적인 잡음이 있질 않나, 또는 뭐 주변에 다른 소음 요소가 있지 않나, 정말 많은 요소로 마이크 음질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그나마 줄이는 방법은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마이크를 가능하면 USB 연결 방식을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면요, 마이크들 중에서 끝 단자가
USB 방식으로 된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들은 설치를 하는 순간 세팅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장비 트러블 염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일 경우 내부에서 이 선 연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B 연결 방식으로 마이크가 연결되면은 일반 마이크보다는 조금 비싸긴 해도, 네, 한번 낮은 가격으로 볼까요? 낮은 가격으로 보면 높은 가격이네요. 깜짝이야. 네, 낮은 가격으로 보면은 일반 마이크보다는 비쌉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쓰기 편하고 그런 장비의 트러블이 적다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USB 방식의 마이크들은 대부분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수음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서 말씀하시면은 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저음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발소리가 오히려 먹먹하게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들은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둬야 되고요. 또 하나 작은 소리가 잘 녹음되기 때문에 주변 잡음에 오히려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잡음 통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 성량도 잘 나오고 또 설치도 쉽기 때문에 만약에 PC용 마이크를 구입하신다면 USB 마이크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런 마이크들은 대개 스마트폰에 연결이 안 됩니다. 몇몇 마이크들은 스마트폰에 연결된다고 이게 뭐 젠더를 이용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스마트폰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네, 이거뿐만 아니라 마이크 쓰실 때 약간 요령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하시면은 오히려 소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컨덴서뿐만 아니라 뭐 다이나믹 마이크도 간혹가다 그런데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게 되면은 이 소리가 너무 커서 그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깎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또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소리가 됩니다. 또는 마이크를 쓰실 때 너무 고개를 많이 돌리거나 또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은 이 소리의 차이도 꽤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 쓰실 때 너무 가까이도 두시지 마시고 최소한 20cm,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좀 톤을 너무 크게도 억지로 하시지도 않고 너무 낮게도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쪽에다가 직접 바람 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너무 정면에다 두고 입 가운데다가 딱 두고 이렇게 파열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소리가 거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에 윈드스크린이라고 하는 약간 스펀지 같은 거, 그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실내라도 그걸 좀 씌워주시는 게 그걸 조금 줄이는데 요령이 되고, 너무 숨소리를 크게 내고 그게 마이크로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 소리는 한번 테스트하고 본격적인 녹음을 하십시오. 뭐 20분 30분 녹음하고 엎어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같이요. 네, 오늘은 급하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곧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이브레인 강사방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라도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번 급하게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 경험들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될 거라고 믿고 한번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나눠서 이번 사태도 이겨내고 또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